알테오젠뿐 아니라 삼천당 제약도 시장의 검증 강도가 높아졌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대장주들의 이슈는 바이오 섹터 전반에 대한 신뢰도 점검으로 번졌는데요. 또 대장주가 흔들리면 중소형 바이오주 투자 심리까지 같이 식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흐름이 조금 달라졌어요. 바이오라는 이름만으로 같이 움직이기보다는 기업별로 반응이 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국내 증시 분위기 뜨겁죠? AI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투자 자금이 빠르게 몰리면서 시장에서는 대세 상승장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에서 유독 힘을 못 쓰는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바이오죠. 기술 수출도 나오고 글로벌 파트너십도 이어지고 있는데 주가는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고 있죠. 성과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닌데 왜 바이오는 소외되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시장의 눈높이가 달라졌다는 데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술 수출 가능성, 임상 기대감만으로도 밸류가 움직였다면 지금은 실제 돈이 되는지, 계약 조건은 어떤지, 현금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먼저 따지고 있습니다. 더벨은 K바이오가 기대의 산업에서 검증의 산업으로 넘어가는 변곡점을 짚어봤습니다. 더벨 제약바이오부 김성아, 이다은 기자입니다. 먼저 시장 흐름을 보면 바이오 소외가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2026년 국내 증시는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8,000선을 넘어섰습니다. AI와 반도체 대형주가 랠리를 이끌면서 투자 자금이 빠르게 몰렸죠. 그런데 바이오는 정반대였습니다. 코스피가 본격 랠리에 들어간 2025년 11월 이후 6개월 동안 KRX 반도체 지수는 178.95% 올랐지만 KRX 헬스케어 지수는 오히려 10.62% 하락했습니다. 차가 189%포인트 가까이 벌어진 겁니다. 시장 전체가 고르게 오른 게 아니라 특정 성장 산업으로 자금이 쏠렸고 바이오는 그 흐름에서 빠져 있었다고 봐야겠죠. 바이오는 AI나 반도체와 함께 미래 성장 산업으로 자주 묶입니다. 국가 성장 동력이라는 표현도 빠지지 않죠. 그런데 주식시장에서는 온도차가 뚜렷했습니다. 바이오 기업들이 성과를 못 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술 수출과 인상 진전은 계속 있었습니다. 문제는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AI와 반도체는 대규모 투자, 수주, 실적 개선 기대가 비교적 빠르게 숫자로 확인됩니다. 반면 바이오는 기술 수출을 해도 바로 매출로 잡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현금금, 마일스톤, 로열티로 나뉘고 임상이나 허가, 판매 단계에 따라 시간을 두고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결국 바이오가 대세 상승장에서 소외된 이유는 성과가 아예 없어서가 아니라 시장이 원하는 성과의 기준이 훨씬 구체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좋은 기술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기술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까지 설명해야 하는 시장이 된 겁니다. 이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알테오젠입니다. 이 알테오젠은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1위에 오르며 K바이오 대표주로 꼽혔는데요. 당시 시장의 기대가 상당히 컸죠. 핵심은 MSD와의 키투르다 SC 제형 독점 계약이었습니다. 알테오젠의 히알루로니다제 기술이 키투르다 SC에 적용되면서 장기 로열티 기대감이 주가에 크게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대가 조정되는 계기가 있었죠. 네, 당시 시장에서는 로열티율을 5% 안팎까지 기대하는 시각도 있었는데요. 몇 년 뒤 실제 계약 사항이 공개되자 로열티율이 순매출의 2%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 알테오젠 주가는 52주 최고가 56만 9천 원에서 올해 1월 37만 원대까지 내려왔고요. 시가총액도 30조 원 안팎에서 19조 원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계약을 했다는 사실보다 계약 조건이 시장 기대에 맞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셈이죠. 올해 1월 GSK 자회사 테사로와 맺은 약 4,200억 원 규모 계약도 비슷했습니다. 계약 자체는 성과였지만 조단위 계약을 기대했던 시장의 눈높이에는 못 미쳤죠. 기술 수출은 여전히 중요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계약 총액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급금, 로열티율, 수령 시점, 손익 반영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하는 시장으로 바뀐 겁니다. 결국 시장은 이제 계약을 했느냐보다 그 계약이 실제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를 보고 있습니다. 기술 수출이 밸류로 이어지려면 계약 조건과 현금화 가능성을 같이 증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알테오젠뿐 아니라 삼천당 제약도 시장의 검증 강도가 높아졌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인데요. 삼천당 제약은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 기술을 앞세워 일본, 유럽, 미국 계약 소식을 잇따라 전하면서 기대를 키웠습니다. 이 때문에 주가가 단기간 크게 오르면서 3월 말 123만 3천 원을 찍었고 알테오젠을 제치고 코스닥 시총 1위 자리를 차지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후 계약 조건과 기술 실체를 둘러싼 의구심이 커지면서 5월 말에는 36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시장은 삼천당 제약이 모멘텀으로 제시한 미국 독점 계약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선급금이 있는지, 향후 매출과 수익 배분 구조가 어떤지,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파트너사의 개발과 허가, 판매 역량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규모 계약 기대만으로 기업 가치를 설명하기 어려워진 겁니다. 기술 자체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죠. 네,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가 실제 규제 경로에서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코로 기술을 얼마나 방어할 수 있는지도 검증 대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와 대주주 블록딜 이슈까지 겹치면서 신뢰도 부담도 커졌는데요. 중요한 건 이런 변동성이 개별 기업의 이슈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장주들의 이슈는 바이오 섹터 전반에 대한 신뢰도 점검으로 번졌습니다. 이전에는 계약 자체가 호재로 작용했었다면 이제는 몇 번의 이슈를 겪으면서 투자자들이 그 계약의 실체와 후속 개발 가능성을 더 꼼꼼히 따지는 분위기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변화가 더 크게 드러나는 배경에는 코스닥 시장 구조도 있습니다. 코스닥은 원래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시장이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거래량 비중은 약 80.2%, 거래대금 비중은 약 73.8%였습니다. 장기 자금보다 개인 수급이 두터운 구조에서 기술 수출, 임상 진입, 학회 발표 같은 뉴스가 모멘텀으로 작동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과거 바이오주가 호재성 뉴스에 크게 움직였던 것도 이런 수급 구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바이오는 특히 실적보다 미래 이벤트가 주가에 먼저 반영되는 산업입니다. 아직 제품 매출이 없는 기업도 임상 단계나 기술 수출 가능성, 또 파트너십 기대만으로 밸류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섹터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 흐름도 반복됐습니다. 대장주가 흔들리면 중소형 바이오주 투자 심리까지 같이 식는 구조였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흐름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바이오라는 이름만으로 같이 움직이기보다는 기업별로 반응이 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같은 기술 수출 뉴스라도 계약 조건과 후속 개발 가능성에 따라 시장 반응이 달라지고, 같은 임상 결과라도 허가와 상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개인 수급이 높은 코스닥 구조는 여전히 바이오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다만 예전처럼 모든 호재를 한 방향으로 반영하는 시장은 아닌데요. 뉴스에 민감한 구조는 유지되지만 그 안에서 기업별 옥석 가리기가 강해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 코스닥 시장 구조 개편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 업계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코스닥을 세분화해 우량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나누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바이오 기업에는 기회와 부담이 동시에 있습니다. 기술력과 상업화 가능성, 또 재무 안정성을 증명한 기업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실적이나 현금 흐름이 부족한 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그동안 바이오는 하나의 섹터로 묶여 움직이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업별 옥석 가리기가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기술 수출을 했는지보다 어떤 조건으로 했는지, 임상에 들어갔는지보다 허가와 상업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가 더 중요해지는 거죠. 이 코스닥 개편도 바이오 기업을 한데 묶어보던 시장에서 개별 기업의 실체를 따지는 흐름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량 바이오에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기대감만으로 버텨온 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 구조 개편은 바이오 섹터 전체에 프리미엄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증명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을 나누는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K바이오를 향한 시장의 잣대는 분명히 까다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흐름을 보면 긍정적인 신호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미약품은 최근 일라이릴리와 조단이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고, GC 녹십자가 초기 투자한 미국 백신 개발사 큐레보도 릴리에 인수되며 투자 회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이 두 사례는 시장이 말하는 증명이 무엇인지도 보여줍니다.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빅파마의 선택, 반환 의무 없는 선급금, 투자 회수 가능성처럼 확인 가능한 성과가 중요해진 겁니다. 결국 지금의 변곡점은 바이오의 성장성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성장성을 증명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의미인데요. K바이오가 이 검증의 시간을 통과해 다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제약바이오부 김성아, 이다은이었습니다.